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평가 목표를 가졌을 때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칭찬을 할 때입니다. 예. 주로 언제 칭찬하십니까? 칭찬은 하십니까? 보통 이제 어떤 부모님들 보면 칭찬할 게 없어요. 성적이 이런데 뭘 칭찬을 합니까? 칭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줄넘기 잘해, 친구들이랑 친해, 그 다음에 뭐 되게 밝아, 그 다음에 밥 잘 먹어, 그 다음에 젓가락질 잘해. 뭐 우리가 곳곳에서 어때요? 좋게 보려면 어때요? 되게 칭찬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되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쯤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평가 목표를 가진 부모님들은 뭐에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성적이나 공부에 좀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언제 칭찬해요? 뭘 잘했을 때? 시험이나 공부를 잘했을 때, 학원이나 학교에서 어쨌든 높은 점수, 몇 점 이상? 90점 이상 받았을 때 이제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칭찬을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칭찬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칭찬할 때 주로 어떤 말로 칭찬을 하느냐? 대견하다. 대답. 자랑스럽다. 엄마 아들이야. 역시 아빠 닮아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다, 똑똑하다, 천재다, 박사해라, 교수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그렇지만 잘못된 칭찬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잘했을 때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 그러면 아이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이 반대의 의미 뭘까요? 똑똑하다의 반대.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최고다. 반대. 헐. 그 다음에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죠. 천재다. 바보다. 내 아들이야. 이 출생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나 누구 자식이지?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 되나요? 예. 자랑스럽다. 창피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만 칭찬을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기준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확률은 더 줄어들고 또 잘했을 때 칭찬하는 모습들은 대부분 요 천재, 최고, 똑똑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하는 것들이에요. 지능적인 거고 약간 선천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못했을 때 그러면 나는 약간 못하고 지능이 안 좋고 똑똑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변하니까 내가 노력해도 잘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이제 더 이상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 밥때가 돼가지고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한 개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부모님이 중학생인데 되게 공부를 꽤 했어요. 근데 어떤 과목이 늘 문제예요? 중학교 때? 예, 수학이 좀 문제죠.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다 90점대 이렇게 봤는데 수학이 3, 40점대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그놈의 수학 하니까 이 아들이 어때요? 그래, 내가 부모님의 한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 40점 맞다가 몇 점 맞았을까요? 60점 정도 맞았어요. 그런 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성적표를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여전히 다 대개는 90점대인데 수학만 어때요? 60점대죠. 나름대로 되게 못하다가 자기가 되게 노력을 했어. 그래서 점수가 3, 40점대에서 60점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예요? 안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른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건데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여전히 수학이 안 되냐?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앞으로 난 수학 안 해. 왜냐? 자신이 한두 달 동안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냐, 좀 이런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뭘 강조해라? 과정을 좀 중요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 그러면 오 잘했어, 오 100점이야, 오 멋있어.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뭐 했다? Sorry. 미안. 시간 낭비했네. 시간 낭비했네. 왜요?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운 게 별로 없다. 그냥 아는 거를 그냥 확인한 거지.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게 배운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거, 좀 더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를 시키고 도와주고, 시험, 영어 시험 몇 점 받았니? 이런 것들보다는 오늘 영어 수업 시간에 뭐 배웠어? How are you? How are you? 오늘 배우셨죠? Fine, thank you. And you? 네. 영어 시간에 뭐 배웠어?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와 같이 어때요? 대화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언제 쓰지? 그거 말고 또 어떤 단어들이 있지? 자꾸 그런 것들로 뭔가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뭔가 새롭게 배우고 느낀 게 있는지, 그리고 오늘 뭐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점점점 발전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잘하는 것이 지금 뚝딱 잘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꾸준한 어떤 노력과 매일매일의 연습이 지금의 어떤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늘 인식시켜 주시고,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모습, 태도, 성실함, 꾸준함, 인내, 도전,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였을 때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과정을 잘 갖춘 아이들은, 과정이 잘 된 아이들은 결과가 어떨까요? 확률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물론 이제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절차라든가 방법과 과정이 대부분 좋으면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레이스에서 무엇을 훈련시킬 거냐? 절차와 과정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학습 목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일상의 대화에서 강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느 순간 학습 목표가 뚝 생기고 평가 목표가 뚝 되는 건 아니에요. 지속돼서 계속 누적되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배우고 학습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드리면 혹시 집안 청소 하시죠? 언제가 청소해야 될 때입니까? 이 정도 더러우면 청소해야 된다. 사람마다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교과서에서 자, 토지 면적의 4분의 1이 지저분했을 때 청소를 시작한다. 뭐 이렇게 정의해 놓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저분해, 청소 좀 해. 책상 좀 정리 좀 해. 근데 계속 이런 것들을 어때요? 학습하고 듣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내가 그런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원인은 명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의 지금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삼겹살 언제 먹어야 돼요? 어느 정도 노릇노릇했을 때 먹는 게 정답입니까? 정답이 있어요? 없죠. 어떤 분들은 well done, 어떤 분들은 medium well done. 각자 나름 취향이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줘요? 그냥 부모님이랑 먹으면서 고객이가 익었다? 먹어. 익었다? 먹어. 익었다? 먹어. 익었다? 먹어. 익었다? 먹어. 자꾸 들으면 어느 수준이 익은 거예요? 요 수준이 익은 거고 먹어도 되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과 자녀 간의 어떤 대화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의미 있게 여겨주는지가 결국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게 하는지에 따라 하는지에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점심시간이 돼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기심리학에서 자주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정형화된 성공,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성공,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설교하고 설득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학교와 인생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들은 일과 학업의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결과의 즐거움, 그리고 그 성과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를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과정과 노력과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만 더 신경 쓰시고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시면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오히려 길게 보면 삶에 있어서 더 성공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아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